자, 오늘은 그 바이블 무한등비수열 볼 겁니다. 무한등비수열. 자, 저번 시간에 그 수열의 극한을 봤는데요. 여기도 수열의 극한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을 무한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 두 번째 무한등비수열. 무한등비수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걸 때 섭탕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공비 R의 n제곱 이런 꼴로 될 때 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요. 얘는 극한값이 0이지. 언제? 공비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는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은 곱할수록 작아져. 야, 2분의 1 같은 거 이거 제곱하면 얼마나 돼? 4분의 1.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얘는요, 저 사이에 있는 수는 곱할수록 점점점 다 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겠다. 그거의 절대값이 점점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0에 수렴한다. 얘가 1일 때는 맨날 1로 나오죠. 그래서 0 아닌 값에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비수열은. 나중에 무한등비급수가 하면은요, 일반화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얘는 발산하게 되지, 나중에. 이게 무한등비급수가 하면 이 경우에 시그마 되는 일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은 수렴하는데 얘는 발산하게 된다고. 뒷파트 가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하게 된다. 자, 그리고 공비 R이 마이너스 1이면 2하고 마이너스 1 진동을 하죠. 진동. 얘는 수렴하는 거고 얘는 발산하는 거야. 진동. 얘는 진동 발산을 하네요. 그리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도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겠네요. 얘를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는요,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서 여기에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R이 1일 때는 1에 수렴하는 거고. 근데 요거 세 가지 외에 발산하는 경우는요, 공비 R이 마이너스 1일 경우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요,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고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게 돼. 아무튼 수렴하는 건 이거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네. 자, 그리고 나서 무한등비수열 수렴 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요, 이거지 이거. 요럴 때 수렴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R이 R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수렴하게 된다. 2번은 뭘까요?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 첫 항까지 준 이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요, 똑같은데 얘는 첫 항이 0이거나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첫 항 조건이 추가가 될 뿐이야. 저희가 0이면 당연히 수렴하겠지. 근데 0 외에 그냥 수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AA에서는. 근데 무한등비수열은 사실 개념 정리가 이게 끝이지. 개념은 이건데요.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특히 요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론 정리 이렇게 하고요. 문제 풀이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볼게요. 예제 5번.
예제 5번에 보면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8 얘는 극한값을 구할 때요 제일 센 놈만 보는 거지 우리. 야, 우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극한에서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런 건 쳐다도 안 보는 거잖아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합의되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도 얘는 쳐다도 안 봅니다. 가장 공비가 큰 거에 얘네들의 개수비가 답이 되는 거지? 얘는 극한값이 3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요 원래는 위아래를 3의 n제곱으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밑에 풀이에 보면 3의 n제곱으로 나눴을 거야. 그죠? 근데 답은 얘네들의 가장 큰 놈만 봐서 3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예. 자, 두 번째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 얘는 사실 안의 범위가 이럴 때 극한값이 0이니까 얘는 다 극한이 0이야 이거. 그래서 얘네들의 극한값의 비만 봐서 5가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네, 저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자, 2번은요 등비 수열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는 1부터 2의 n제곱까지 1부터 2의 n-1제곱까지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정리해야죠. 공비가 1이니까 2 빼기 1, 2 빼기 1. 첫 항은 1이고 항수는 2의 0제곱부터 n제곱까지니까 n 플러스 1. 얘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첫 항은 1이고 항수가 n개고. 그치? 1이가 없어지고요. 가장 센 놈끼리의 개수비 2가 답이 되겠다. 그치? 합골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05-2번 한번 볼까요? 05-2번. 자, 05-2번 보면 AN 더하기 BN은 4의 n 플러스 1을 제곱이고 AN 빼기 BN 3의 n 제곱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분의 BN 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뭐 얘 식을 정리해 갖고요. 연립방정식 풀듯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2배 AN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2배의 BN이 될 테니까 BN이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AN은 2분의 1 4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n 제곱 2분의 1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n. 야, 가장 센 놈만 보는 거잖아. 1이 되겠다. 그지? 최고차항의 개수비 보듯이요. 네, 가장 센 놈의 비만 보면 되겠지. 자, 예제 6번으로 갑니다. 예제 6번. 사실 예제 6번하고 예제 7번이 제일 중요하죠. 예, 무한등비 수열에서는요. 이렇게 아래 n제곱은 예제 6번하고 예제 8번이 제일 중요해. 자, 일단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될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라. R은 0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얘가 답이 4개잖아, 얘가 범위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얘는 범위를 나누어서 첫 번째 얘는 0보다 클 때만 따지니까 0부터 1까지 1일 때 1보다 클 때 세 군데로 나눠서 대답을 하면 되겠다. 자, R이 0부터 1 사이일 때 리미트 R의 N제곱이 0이거든. 그럼 리미트 N이 뭐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0에서 1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다 0 집어넣고 풀면 되겠다. 두 번째, R이 1일 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입을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거지. 그치? 세 번째, R이 1보다 클 때는요 R분의 1이 역수가 0하고 1 사이야. 보통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역수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 그래서 R분의 1의 극한값을 따지는 거지. 야, 0하고 1 사이가 돼야 얘가 극한값이 0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R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R분의 1이 0하고 1 사이니까 리미트 n이 뭐하면 되는 거야? 요 식을요 R의 n제곱으로 나눠서 리미트 n이 뭐하면 되는 거야? R분의 1의 n제곱은 0이 되겠지? 여기다 0 집어넣어 0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해줘야겠다. 예. 얘는 0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되겠지. 자, 06-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06-2번 보니까 fx가 리미트 n이 뭐한 대로 갈 x n제곱 플러스 1 x n제곱 플러스 3 그럴 때 f 마이너스 3 f3에 f1 자, 요거 세 값을 구하래잖아. 그죠? 그럼 저건 집어넣고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약간 고차원적으로 풀면 얘는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리미트 x n제곱이 0이니까 fx는 여기다 0 집어넣어서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3이 되니까 답이 3이 되는 거야. x값이 요 사이일 때 fx값이 3이 돼요. 그럼 요 사이에 범위에 있는 건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거다. 그치요? 네. 두 번째, x가 1일 때 리미트 x의 n제곱은 1이 되니까 fx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죠.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2 플러스 4, 2분의 4, 2가 되겠네. 1일 때 함수값은 2야. 그치? 예. 사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fx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마이너스 1일 때 물어보지 않은 거지. 네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x분의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리미트 n이 뭐하는 대로 갈 때 x분의 1의 n제곱이 0인 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그래서 이 식은 fx를 형태를 바꿔주죠. 위아래를 모르나 x n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제가 1 플러스 x분의 1의 n제곱 1 플러스 3 곱하기 x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는 걸 대입하니까 이 값이 1이 되겠다. 그치?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이 값이 1이 된다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x의 n제곱, r의 n제곱을 포함한 함수의 기평가 구하기야. 쟤는 범위에 따라서 답이 4개가 나와요. 범위를 4개로 나눠서 봐야 되겠다. 양수일 때만 3개로 나눠 푸는 거지, 양수일 때는. 예. 그래요. 여기까지 딱 풀어봤지. 그래서 뒤로 남은 예제가 5개가 되겠네. 기본 다지기까지 테스트하는 거 아닐 때? 기본 다지기에는 또 뺄 문제 가르쳐주겠다. 자, 예제 7번. 얘는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야. 예제 7번이 뭐니까 1번. 3분의 2x 마이너스.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거에, 예. 얘가 수렴할 조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는 수렴할 조건이 3분의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등호가 붙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겠지? 자, 이거 양변에 세배하면 마이너스 3부터 2x 마이너스 1, 3까지. 얘는 1 더하면 2x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게 수렴할 조건이 되겠다, 얘가. 자, 두 번째 문제. 2번은요. 6-x의 2n 제곱이면 얘가 공비인 거야. 6-x의 제곱이. 6-x의 제곱이 공비인데요. 6-x의 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 얘는 x-6의 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2차 함수 아니냐, 이거. 6,0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있을 경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지? 그래프 감각으로 이거는요 x값이요 5부터 7까지인데요. 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겠다. 바로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함수값이 1이 나오는 건 5하고 7일 때 아니야. 그래서 얘의 함수값이 요 사이에 있게 되는 경우는요 5부터 7까지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 선생님 전 그래프로 푸는 게 싫은데요. 그럼 이 부분만 식으로 풀면 되지. 이건 무조건 성립할 때니까. 자, 양변 이거 제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보다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 x가 5부터 7까지. 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돼. 오른쪽만 풀어서 그래프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고. 그래프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자, 그 다음에 07-2번 한번 볼까요? 07-2번. 자, 07-2번 보면 등비 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할 때 항상 수렴하는 거. 야,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라는 거는요.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그럴 때 밑에 있는 첫 번째 거 2분의 R 플러스 1의 n제곱은요. 얘의 범위를 따져야 되니까 2분의 R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거기다 2를 더하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야, 수렴 범위를 벗어나는 공비값이 존재하니까 얘는 수렴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다. 니은은요 3분의 R 플러스 2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2를 더하면 1부터 3까지인데 얘를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부터 1까지가 돼서 수렴 범위에 들어가겠다. 이건 항상. 그지? 예. 디귿은요? 2분의 R의 n제곱 빼기 1. 얘는 요것만 보는 거잖아. 그럼 R의 범위가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수렴하는 게 되는 거지? 요것만 보는 거잖아. 등비수열 쪽은. 그래서 이것도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기억만 안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 예제 8번. 자, fx라는 함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플러스 1 x의 2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여러분이 잘 연습을 해줘야 되겠어. 이쪽이 예. 자, 그래서 얘는요. 이걸 그려야 되는데 얘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할 때 fx는 리미트 x의 2n제곱 얼마? 0 리미트 x의 2n제곱이 0이고 얘는 x 곱하기 x의 2n제곱이잖아. 위에 거 그지? 그래서 얘는 fx가 0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0 플러스 1이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는 1이 되는 거다. 두 번째, x가 1일 때 대입하는 거죠. fx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1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1이 나오겠다. 그치? 1에서는 1. 자,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 fx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2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0이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일단. 그치? 그리고 네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x분의 1의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는 fx를 형태를 바꿔서 위아래를 x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x의 2n제곱으로 1 더하기 x분의 1의 2n제곱 x 더하기 x분의 1의 2n제곱 그리고 리미트 x분의 1의 2n제곱은 0이 되는 승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불연속이 되면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 되겠다. 그래서 이쪽은 그래프 잘 그리고요. 이거 잘 풀어봐야 돼. 그래서 예제 8쪽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달려봐 주시도록 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가이드 갑니다. 자, 일단 08-3번 좀 볼게요. 08-3번.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열린 구간 t-1에서 t 플러스 1까지. fx의 불연속점의 개수가 gt래요. 이거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gt라고 해요. 그럼 일단 fx를 그려야겠지, 그세요? fx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후딱후딱 그려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할 때 이게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세요? 그래서 fx는 0 마이너스 3분의 0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프 딱 그리죠.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1을 넣으니까 1의 2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2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에서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의 2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고 x분의 1의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니까 fx는 위아래를 분모에서 제일 큰 놈 x의 2n제곱으로 나눠요. 그리고 얘가 1보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분의 1이 되겠다. 그치?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연속이고 여기는 1에서만 불연속이 되겠다. 그치? 자, 얘는 이제 GT를 그려야 되는데 GT가 어떻게? 마이너스 2 같은 거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연속점의 개수 없잖아. 그치? 언제 불연속점이 돼? 마이너스 1일 때도 불연속점이 안 생기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도 불연속점이 없어. 개구간이니까. 그래서 0까지 불연속점이 없습니다. 0까지. 그치? 0을 지나가야 0보다 조금 큰 값, 0.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불연속점이 하나가 생긴다. 언제까지 하나가 생길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부터 3까지가 돼. 요게 1부터 3까지 잡히면 이제 불연속점이 없지? 요거면. 그래서 3부터는 또 불연속점이 0개니까 이게 GT 그래프가 되는 거다. 0부터 2. 0부터 2까지는 불연속점이 1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틀렸네? 맞구나. 제대로 그렸네.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GT가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0하고 2가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어, 얘가. 그래서 요거까지 그려줘야 되는 문제. 자, 뒤로 넘겨보면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예제 9번이 나와 있어요. 이 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저걸 봤으니까. 뭘 봐서? 함수의 극한을 받아서 쉬운 거지. 예제 9번에 1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a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6 2가 된다면 리미트 an이 얼마냐고 돼 있어요. 이럴 때 리미트 an이 얼마냐. 이게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좀 피곤해. 그럼 우리는 이걸 bn이라고 놓고 풀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의 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돼 있지.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알파라고 하면 리미트 a의 n 플러스 1도 알파, 리미트 a의 n 마이너스 1도 알파, 리미트 a의 2n도 알파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역으로 갈 때는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an과 관계된 건 다 알파에 수렴해. 근데 짝수항이 알파에 수렴한다고 모든 항이 알파에 수렴한다고는 안 되죠. 이런 수열이 있잖아. 짝수항은 알파가 나오는데 홀수항은 다른 게 나오면 진동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역은 안 되는 거야, 얘가. 물론 이 문제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가 되는 게 이렇게 2n이거나 2n-1이거나 이런 건 역으로는 못 가요. 이쪽으로는 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6이 2다라고 놓고 알파 값을 구해주면 되는 스타일이야. 예,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자, 2번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2라면 이걸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플러스 1라는 얘기 n제곱 플러스 2n 곱하기 an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얘는 이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지. 이 식을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어? 여기다가 3n 플러스 1 위에다가 3n 플러스 1 얘는 극한값이 얼마라고? 얼마야? 2잖아. 그치? 거기다가 얘의 극한값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극한값이 얼마야? 최고차항의 개수비 12가 되겠네. 그치? 극한의 기본 성질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얘네 둘이 연산을 갖고 수렴하게 되는 거야. 주의할 건 뭐라고? 분모가 0이 안 돼. 분모가 0일 때, 그러니까 남을 때만 조건부로 수렴이고요. 졸려요? 그래. 자, 졸리면 어떡하나? 자, 뒤에는요, 선생님 별로 볼 게 없어서 요거까지 하고요. 자, 뒤에 예제 10번, 예제 11번 안 합니다. 좀 이따 12번하고 13번만 하고 끝낼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뒤에 기본 다지기에서 안 풀어도 되는 거 거의 없는데. (01-6번) 에 2번만 01-6번에 2번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거 빼고는 다 풀면 되겠다. 그렇지. 01-6번에 2번만 거기 내가 빠진 거, 빼뜨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실수해 주세요. 선생님이 20분 있다가 2페이지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자, 선생님은 예제 2개만 또 가이드하고 끝낼 겁니다. 예제 10번, 11번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부분이라 수열에서. 예제 12번. 얘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테크닉을 쓸까? 거기 보면 y는 x-n의 제곱 이거 얘하고 y는 2nx 얘네 둘이 만나는 성을 pn, q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pn, q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pn, qn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를요 pn, qn의 x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x좌표. 또 y좌표는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거나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 x좌표를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하거든요. 알파 n, 베타 n은 x-n의 제곱은 2nx의 두 근이 되겠다. 그죠?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은 2nx의 두 근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nx 플러스 n제곱은 0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4n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n제곱이 되는 거지. 뭐 여기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알파 n, 베타 n을 구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게 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건 뭐야? 자, pn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x좌표가 알파 n,
QN에 X좌표가 베타 N이라고 하는데요. Y좌표는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겠지? 2N 알파 N, 2N 베타 N. 그리고 PN, QN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PN, QN의 길이를 구하려면 PN, QN인지 제곱인지를 잠깐 보는 겁니다. 얘는 루트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알파 N 빼기 베타 N의 제곱 더하기 2N 알파 N 마이너스 2N 베타 N의 제곱이 PN, QN의 길이가 되는 거지. 얘를요 알파 N 빼기 베타 N의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공통인수 2N을 뽑아서 제곱하면 알파 N 빼기 베타 N의 제곱이 되죠. 루트 알파 N 빼기 베타 N의 제곱 이거를 묶어주면 1 빼기 플러스 4N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요 N에 관한 식으로 표기해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이걸 이용해서 알파 N 빼기 베타 N의 제곱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N 베타 N이 되니까 합은 4N인데 제곱하면 16N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N 베타 N은 N제곱이 되니까 12N 제곱이 되겠다. 얘가 12N 제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 제곱분의 루트 요거하고 요걸 곱한 48N의 4제곱 플러스 얘네를 곱한 12N 최고차항의 개수비야. 루트 48 4루트 3이 답이 되겠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도요 다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들이 되겠다. 알았지?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풀. 자, 그리고 예제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제 13번은요. 정원 추론 문제인데 여기는 딱 두 가지야. 극한의 기본 성질.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을 더한 건 무조건 수렴. 뺀 것도 무조건 수렴. 곱한 것도 무조건 수렴. 나누는 것만 조건부 수렴입니다. 예? 나누는 식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대소관계에서 크면 극한값은 등호 붙인다. 극한값을 붙이면 등호가 붙는 것만 주의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예제 13번에 보니까 1번 AN 더하기 BN이 수렴 AN이 수렴 그러면 BN이 수렴. 야,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나오잖아. 무조건 수렴인 거야. 그죠? 빼서 만든 건 무조건 수렴이라고. 2번 AN, BN이 발산한대요. 그러면 AN 더하기 BN도 발산한다. 얘는 틀렸지. 야, 발산이면 모르는 거잖아. 무조건. 수렴이면 수렴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발산이면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고 모른다고. 그치?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보면 AN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B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둘이 더하는 거 빵빵빵빵 얘도 발산이지만 얘는 수렴하는 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3번 보면요 하나만 수렴하면 얘는 발산한다라고 돼 있지. 얘는 모르죠. 야, AN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0 0 0 BN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N 곱하기 BN 빵빵빵 또 수렴하는 얘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수렴이면 수렴이야. 발산
수렴이면 몰라. 수렴도 하고 발산도 해. 발산이어도 몰라. 수렴도 하고 발산도 해.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틀렸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알았지? 네. 자, 그리고 뭐 더 특별히 볼 게 없네. 그 부등호 붙은 게 없다. 그치? 네. 그래. 선생님 여기까지 가이드 할 테니까 자, 여기 후딱 마무리하시고 예. 가시고 테스트는 기본 다지기까지 준비를 해갖고 오시고 화요일날 오면 바로 봅니다. 테스트 먼저 예. 그리고 테스트 보고 쌤 풀고 예. 쌤 또 테스트야. 다음 주 일요일날 예. 그리고 무한급수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 예. 월요일날은 수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천전 날 알았어? 네, 개천전 날은 수업이 있을 거예요.